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라올라 감독은 진짜 낮은 금액이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5분의 1밖에 안 받네. I think when you listen to the manager there, you feel like you get the same interview because he's talking about the same problems, but it's his job to fix them.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는 없다. 현지 언론들이 포스텍 아웃을 기정사실화한 채 차기 감독 하마평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세몽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그야말로 굉장히 괴상한 시즌을 보내고 있죠. 시즌 내내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리그에서 무려 16위까지 처지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제 무대인 유로파리그에서는 뭐 경기력 비판이야 뭐 많습니다만 어쨌든 무려 4강까지 진출하면서 무관을 끊는 게 결코 꿈은 아닌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시즌이지만 유로파리그 성적을 무시할 수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괴이한 시즌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유럽대회 우승이라는 정말 경사스러운 업적을 눈앞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다음 시즌도 함께 할 거라는 전망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현지에 그나마 소수 남아있던 포스텍 지지파도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춘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리그 성적입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은 역대 한 시즌 최다 패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벌써 18패를 했고요. 올 시즌 33경기, 그러니까 아직 5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벌써 18패입니다.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기를 패배를 했고요. 근데 이게 2위이긴 한데 사실상 이미 역대 최다 패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다 패배 시즌이 1993-94 시즌인데 이때 토트넘이 19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프리미어리그가 22개 팀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42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2경기에서 19패를 한 거니까 당시에 토트넘이 15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지금 이제 20개 팀 가운데 16위잖아요. 그 당시 22개 팀 가운데 15위니까 이것도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네. 경기 수 차이가 있는데 패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게다가 아직 토트넘은 시즌이 안 끝났다는 거. 96-97 시즌 18패만 해도 38경기 다 끝난 뒤에 18패인데 지금 올 시즌은 33경기 만에 18패니까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이다. 지금 강등권 3팀 빼고는 최다패고요. 게다가 남은 경기 일정에 일단 리버풀 안필드 원정이 있고요. 웨스트햄 원정, 빌라 원정, 팰리스전, 브라이튼전.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2경기를 치르는 와중에 이런 일정들이 계속 껴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시즌 20패도 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다시 봐도 골득실 플러스 10은 진짜 기괴하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토트넘이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다 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뭐 사실 당연하죠. 뭐 어쩌면 사실 저는 이제 진작에 잘렸어야 되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캐라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실수가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 교정은 못하고 계속 맨날 당당한 척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시간 더 준다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감독이잖아요. 다음 시즌 된다고 해서. 물론 만일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모릅니다. 이게 우승이 주는 이 도파민이 있어요. 지난번에 뉴캐슬 카라바오컵 우승했을 때 분위기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토트넘한테 우승, 그것도 유럽 대회 우승? 이거 분위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전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임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영국 기브미 스포츠에서 재미난 기사를 냈어요. 레비 회장이 토트넘 그 포스텍 후임으로 빅네임 감독 영입할 거라면서 3명을 거론했는데 그게 아주 대박입니다. 여기 이제 표로까지 정리를 해서 보여준 이 3분인데 위리겐 클롭, 카를로 안첼로티, 사비 알론소. What? 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진짜 뭐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고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추진한다고? 뭐 추진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네. 아무튼 이 중에서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은 접촉설이 또 뜨긴 했어요. 스페인의 코페 매체에서 이제 팟캐스트 언급이 됐는데 알론소 감독이 레알 소시다드 본인의 친정팀이죠. 또 지도자 생활도 유소년 레알에서 거쳐가지고 이제 코치를 했었던 여기하고 레알 마드리드, 토트넘 그리고 현 소속팀 레버쿠젠 이렇게 4팀하고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네. 솔직히 크게 신경 쓸 만한 뉴스는 아직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3명을 거론했는데 2명은 이제 뭐 빅네임 감독 영입할 거라는 거. 1명은 이제 빅네임 감독 영입할 거라는 거.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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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빅네임 감독
알론소가 누굽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잖아요. 레버쿠젠의 역대 첫 리그 우승을 안겨줬고 그 뒤로도 수많은 명문 구단들의 감독직 후보에 거론이 되어 오고 있는 탑 레벨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알론소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링크 뜬 게. 포스텍 영입 전에도 토트넘이 사비 알론소 감독을 노린다는 뉴스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토트넘이 콤파니 나겔스만과 함께 알론소를 노린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결론은 포스텍 올렸습니다. 그 뒤로도 간간히 거론은 됐던 이름이긴 한데 토트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이런 쪽하고 더 많이 연관이 된 인물이라서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본인이 선수 때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리버풀하고도 이제 있었죠. 이제 슬롯 감독이 오면서 완전히 리버풀 이적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과르디올라의 그 후임이다. 이렇게까지 거론이 되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알론소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 영입설이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게다가 지금 토트넘이 역대 최악의 순위고 다음 시즌 지금 상태면 유럽 대회도 못 나가는 팀인데 여기에 알론소 감독이 1981년생입니다.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감독이고 선수 커리어는 역대급이고요. 레버쿠젠에 지난 2022년 10월에 부임을 했고 계약이 내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 끝나니까 1년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약팀 맡아 우승시키는 데에 꽂혀 있는 취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알론소 감독 커리어 상으로는 더 빅클럽으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나름 이해는 가지만 토트넘급으로 굳이 지금 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후보군들로 보자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풀럼의 마르코 실바, 번리의 스콧 파커, 그리고 미국 대표팀 맡고 있는 마우리시오 포세티노 이런 분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다 된 분들이 많죠. 스콧 파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몰라도 일부는 검증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중에서 현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을 좀 어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 감독이죠. 포체티노입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미국 국가대표팀 현역 감독이잖아요. 은선이 내년 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현실성이 높아 보진 않은데 영국 매체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지금 미국 연봉이 460만 파운드거든요. 근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낮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전혀 무리한 건 아니긴 합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는.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이제 올해 연봉 랭킹을 기부미 스포츠에서 공개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고요. 아르테타, 모예스 내려가고 포스테코글루가 의외로 순위가 높습니다. 네, 500만 파운드. 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연봉이 지금 토트넘이 감당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니긴 해요. 네. 토트넘이 이미 포스텍 감독한테 충분히 괜찮은 연봉 95억 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축구협회한테 받는 돈보다 많으니까 이미 포스테코글루를 내보내고 후임으로 영입할 때 금전적으로 큰 무리가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라올라 감독은 진짜 낮은 금액이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분의 1밖에 안 받네. 자, 아무튼 일단 현지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요. 포체티노 감독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대표팀 감독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경질이 아닌 이직을 택하는 경우에 물어야 위약금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게 현지 지금 보도고요. 포체티노 감독이 작년 9월에 미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 7월 말일, 그러니까 2026 북중미 월드컵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온 BBC 특집 기사를 보면요, 포체티노 감독이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떠났을 때 물어야 될 위약금이 축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보상금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받는 계약 연봉보다 위약금 조건이 훨씬 크다는 거죠. 2022년에 첼시가 투엘 경지라고 이제 그레이엄 포터를 브라이튼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브라이튼 쪽에 지급한 위약금이 2,100만 파운드, 한 400억 원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보도를 합니다.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금액이 맞다고 치면 와, 레비가 과연 400억을 물어주고 포체티노를 데리고 올까요?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레비인데 미국 축구협회하고 협상을 잘해서 위약금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돈 한 푼 안 물고 데려오는 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 축구대표팀이 다음 월드컵 개최국 아닙니까? 공동 개최국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월드컵 예선 없이 본선 자동 진출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 본인에게도 월드컵 본선을 안 치르고 굳이 토트넘 간다? 커리어까지 망쳐가면서? 이거는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물론 지금 현지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성적도 좀 그렇고 여론이 안 좋긴 합니다. 당장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네이션스 리그 2경기를 다 졌어요. 파나마한테 0대1로 졌고 캐나다한테도 1대2로 졌습니다. 둘 다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니까 이제 홈경기라고 봐야 되는 시합인데, 아무튼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어제는 또 전 국대 감독인 브루스 아레나 감독 다들 아시죠? 예, 이분이 이제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어요. 포체티노는 미국 대표팀 문화를 몰라. 미국 대표팀 감독은 미국 사람이 맡아야 돼. 이런 얘기를.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포체티노가 경질될 정도인가 보면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굳이 미국 대표팀 감독직을 때려치고 토트넘에 온다? 네. 물론 포체티노가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 토트넘행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답을 하면서 뭐 언젠가 꼭 토트넘 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립서비스성이고, 물론 본인이 토트넘에 애정이 있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대표팀 임기를 도중에 끝내고 이거로 확대 해석하기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것도 엄청난 위약금까지 물면서 토트넘 데리고 간다? 이거는 쉽지 않죠. 이건 결코 저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라올라 감독이 만약에 본인이 오기만 한다면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토트넘이 감당을 넘어서는 정말 여유 있는 조건의 감독이에요, 이분이. 예.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이분이 무엇보다 포스텍의 반대말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전술에만 집중을 하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전술을 안 바꾸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이라올라 감독은 자기 전술이 당연히 확실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잘 짜고요. 그리고 이탈자가 발생을 했을 때 부상이나 부진으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바꿔서 잘 적응을 시켜서 본전을 뽑아내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토트넘에 좀 어울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전방 압박, 또 많이 뛰는 축구, 이런 것들을 팀에 좀 이식을 시켜놨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일단 본머스 역시 전방 압박을 상당히 좀 잘 넣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머스에 있는 동안에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잘 길러냈어요. 영입도 잘했지만 올 시즌만 해도 케르케즈, 세메뇨, 클라이버르트, 우타라, 그리고 하위센, 자바르니, 이런 선수들이 모두 본머스에 와서 크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빅클럽들이 모두 노리는 선수들로 많이 올라선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좀 팀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좋은 대우를 받지 않고 있고, 기존에 보유한 선수들이 그렇게 리그 탑급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팀을 이끌었다는 건 저는 지금 레벨의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라올라 감독 계약이 내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라올라 감독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K리그 감독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100만 파운드면 그렇죠. 리그 최저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연봉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위약금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여러 감독님들도 좋은 후보들이 있지만 이라올라 감독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 포스텍 감독 이제 그만 봅시다.